손이 떨리고 마음도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심의 일을 겪으셨나 보다. 저는 3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불안함은 있었지만 좋은 연애라고 생각했어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4살이 많으면 어른스러워야지. 감정 기복이 심한 저를 받아주고 싸워도 진정될 때까지 자기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하긴 한데?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냥 지독한 회피형이었다는 걸요. 싸울 때 제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말 한마디 않다가 몇 시간이 지나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화를 다시 붙이던 사람이었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그런 성격이 저를 덜 예민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1년을 만나도 저러는 게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정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답답하지. 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죠. 잦은 싸움이 있던 시기도 있지만 대부분 평탄했으니까요. 부모님께도 소개시켜드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용기 내서 커밍아웃했던 첫 여자친구였어요. 찐사랑이네. 그런데 사귀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차라리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좀 폭탄을 날리는 게 나은데 너무 사랑해서 놓지도 못할 때 일이 생겨요. 항상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아서 패턴까지 전부 익숙해졌을 때쯤 터진 거죠. 여자친구가 예전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친구 중에 지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 만나지마. 근데 여자친구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나 지은이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 옷 좀 코디해줄 수 있어? 100% 전 여친! 당연히 되지. 어떤 스타일로 입고 싶은데? 그냥 좀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돈 자랑을 하도 하던 애여서. 그래? 자기 집에 꾸밀 만한 템이 있나? 없지. 가방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디 빌려야 하나? 가방 빌려달라고 하네요. 그 말이 마치 가방을 빌려달라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선뜻 빌려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명품이나 좋은 옷이 없는 편이지만 한두 개 정도는 있었거든요. 여자친구와 저희 집은 지하철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친이 지은이와 약속이 있던 그날 아침 일찍부터 옷부터 시작해서 가방, 짐을 한가득씩 싸서 지하철을 탔어요. 무거울 텐데 약속이 12시부터라길래 아마 9시까지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던 것 같아요. 빌려주는 사람이 직접 가요? 저 고생을 왜 사랑해서 하는 거죠. 짐도 많고 너무 힘들었는데 평상시면 나와줬을 여자친구가 마중도 나와주질 않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치고 여친 집에 들어갔습니다. 삐삐삐삐. 그런데 여자친구가 팩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뭐 별일은 없었고요. 너 그렇게까지 지은이한테 잘 보여야 돼? 좀 질투나는데? 걔 피부도 좋단 말이야. 꿀리기 싫어서. 여친의 요청대로 가져온 옷들로 코디를 해줬고 머리도 해줬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여친은 그렇게 지은이와 만남을 가지러 갔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알 수 없는 쓸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여친이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고 신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노력은 몇 번이고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니까. 여친은 도착했다고 밥 사진을 보내줬어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시켜놨더라고요. 꼬박꼬박 보고하네요. 자기야 좋은 시간 보내. 그리고 이건 있다. 커피 마셔. 근처에 스벅 있더라. 커피 기프티콘. 고마워. 진짜 너밖에 없다. 여친 기죽지 말라고 알뜰살뜰 내조했죠. 여친이 말하길 지은이는 대학생 때 친구인데 취업이나 돈으로 과시를 꽤 했던 친구였대요. 그런 자리에 굳이 나가야 하냐니까 꿀리고 싶지 않다고 했죠. 오랜만에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나간 거네. 그런데 음식 사진을 다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둘이서 먹기에는 넘치는 양들처럼 보였어요. 자기야 근데 양이 많다. 둘이서 저걸 다 먹어? 내가 말 안 했나? 대학 다른 친구들도 같이 모였어. 넷이서. 이때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죽기가 그렇게 싫었구나. 평상시에 친구도 안 만나고 일만 하는 여자친구니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길 바랬죠. 그런데 문제는 갔다 온 이후였습니다. 지은이를 중심으로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여자친구는 그 단톡방에서 수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있을 때도 대화에 잘 집중을 안 하고 지은이랑 있었을 때 재밌었다며 재밌는 에피소드를 계속 말해주더라고요. 서운해. 나랑 있잖아. 지은이 남친 되게 웃긴데 둘이 친구였는데 우연히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아니 냅다 비싼 향수를 사왔다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애초부터 둘이 호감이 있었던 건가? 둘이 대학생 때 잠깐 썸 타긴 했었대. 다시 만나서 잘 된 거야? 그날 바로 사귀었대. 서로 엄청
사랑하나 봐. 갑자기 뜬금없이 지은이 남친 얘기를 합니다. 혹시 향수를 사달라는 걸까요? 원래 애인한테는 친구에 대한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잖아요. 친구라도 함부로 모든 걸 다 말하면 안 돼. 친구가 아는 것은 곧 친구 애인이 알기도 해. 그런데 그 뒤로 여친이 자꾸 스케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랑 거의 주말마다 만나곤 했는데 주말에 일이 잡혔다며 취소, 지은이와 애들 모임이 잡혔다며 취소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서운해. 일 끝나고 연락이 잘 안 되길래 뭐 하고 있나 전화를 하면 지은이가 회사 근처에 와서 같이 맥주 마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느낌. 그렇게 저도 모르는 약속들이 늘어나고 그 중심엔 늘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역시 지은이와 그 친구들 모임이었어요. 숙소도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길래 옆에서 찾아주고, 그날 입을 옷은 또 뭐가 좋을지 사야겠다며 고민하길래 링크를 보내주며 옷 추천도 다 해줬습니다. 알뜰살뜰 여자친구를 보살펴주네요. 저는 대학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아닌 거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친은 그렇게 여행을 떠났고 여행 가서도 사진을 잘 보내주더라고요. 바다에서 찍은 사진, 조개구이 먹은 사진. 그런데요, 조개구이를 굽는 사람의 손이 너무나도 남자 같은 거예요. 아, 지은이 남친?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대학 친구 중에 남자도 있는 거야? 아니, 남자라니 다 여자야. 여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단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보냈는데 여친이 읽고 나서 답장을 한참 안 하더라고요. 왜 답장을 안 하지? 결국 그날 밤까지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가끔 바쁠 때 답장을 잘 안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보자마자 불안해. 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봐. 결론이 무엇인지부터 봐. 솔직히 내가 사귀면서 친구들과 여러 번 놀러 갔던 것도 아니고 이제 놀러 가서 즐기겠다는데 이렇게 의심하니까 썩 기분이 좋지 않다. 기분이 좋지 않을 일이야? 애들한테 애인이 인증샷 찍어달라고 했다고 말하면 날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이래서 내가 밑에서부터 봐요. 단체 사진 찍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어. 그치만 생각할 시간을 가질 일은 아니잖아요. 이 방식으로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찔렸네. 저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화가 나도 이별 통보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가지자고 얘기해서요. 그 한마디에 죄인이 된 느낌? 난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은 여행 왔고 또 집 가면 피곤하니까 생각할 시간 좀 가질 겸 다음 주에 얘기하자. 하염없이 다음 주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여친은 저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길래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이렇게 갑자기? 그동안 말 안 해서 그랬지. 지치는 일이 많았어. 전형적인 회피형인데? 말 안 하고 쌓아두다가 한 번에 터뜨리기. 이거 정말 엿먹이는 행동이에요. 지은이도 은근 경계하는 듯이 느껴지고, 내가 언제 경계를 했는데? 지은이랑 맛집 갔다니까. 거기 우리 둘이 갔던 곳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얘기한 건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눈치 준 거였지. 이 말이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저는 여친의 마음을 돌릴 생각밖에 없어서 무작정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을이야. 그런데 여친이 차가워지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3년 가까이 만났잖아. 그 옆에서 항상 네가 잘해줬던 것도 알아.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어. 그래서 그런지 추억을 망치고 싶지 않아. 우리 이대로 더 만나면 망가질 것 같아. 구구절절 헤어지자는 얘기네요. 더 이상 여자친구를 잡을 수 없었어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같이 여행 자금을 모아놓는 통장이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었거든요. 12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이 중 60만 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죠. 그치, 아무리 을이어도 정리할 건 칼같이 해야지. 내가 니랑 사귈 때나 을이지 헤어져도 을이냐? 그런데 여자친구가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땡겼었어.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 바로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 뭐라는 거야? 그러면 내역이라도 보여줘. 뭐? 내가 왜?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보여줘야 기다릴 수라도 있지. 결국 여자친구가 옆에서 잠금을 풀어 은행 어플에 들어갔는데요. 은행 어플 화면에 대출이 함께 뜨는 거예요. 너 대출도 받았어? 돈이 그렇게 급해서? 우리 끝났으니까 이 얘긴 하지 말자. 익숙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죠. 여행 적금에 들어갔는데 생활비가 아니라 이번 친구들 여행에 돈을 탕진한 거였어요. 나랑 너랑 여행 가려고 모은 돈인데 그걸 지 친구들한테 쓰냐? 아니 120만 원이나? 너가 다 예약했으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거야. 받으면 바로 돌려줄게. 너무 큰 배신감이었죠. 여친이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지도 몰랐고 100만 원 가까이 숙소를 본인이 우선 결제한 것도 충격이었어요. 대출은 대체 왜 받았는데?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말아줘. 자존심 상한다. 쎄한 건 여자친구가 자꾸 안 하던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친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빌려줬던 옷들이 있어서 다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옷을 보니
주머니에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몇십만 원의 금액이 찍혀 있고 백화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옷을 처음 빌려준 날, 그날 약속에 가기 전 백화점에 들른 것 같았어요. 뭘 산 거예요? 평소에 돈도 많이 안 쓰던 여친이 그날 왜 이런 돈을 썼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이미 끝난 사이라서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근데 관계도 급하게 정리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 후 며칠이 지나도 돈을 보내주지 않자 여친에게 계속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한참 읽지 않길래 혹시 차단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언니에게 부탁해서 여친에게 카톡을 보내려고 했는데 여친 배경화면이 저에게 뜨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멀티 프로필이었어요. 그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지은이랑 대학 동기 모임이라더니 여친과 남자, 그리고 또 여자와 남자, 이렇게 남자 2명이 껴있었습니다. 바람이다. 한 여자와 남자는 커플 마냥 다정하게 있었고 여친과 또 다른 남자는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커플 동반 여행 아니야? 친언니는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해줬고 전 너무 큰 배신감이었어요. 나름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이별도 아니었고 언제부터 이런 배신을 한 건지, 지은이라는 친구가 실존하기는 한 건지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중에서 또 누가 지은이인지도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자 여친이 저에게 돈을 보내줬고 그때 말을 했습니다. 난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고 더 이상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주고 정리하자. 지은이가 아니라 남자였지? 그 남자는 어떤 친구길래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하고 여행을 갔냐? 대학 동기는 맞아? 이렇게 떠보듯이 보낸 카톡에 여친은 또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회피하러 갔어요. 그러다 밤이 되어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무슨 밤에 활동해? 마피아예요? 너랑 만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지금 내 남자친구가 맞고 혈압아, 바람 폈다 인정을 하네? 정말 대학 동기이자 친구였는데 여행 가면서 가까워져서 사귀게 된 거야. 너무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추억이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향수 선물도 대학 때 고마운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만난 것뿐이야. 물어보지도 않은 말들도 같이 불더라고요. 그때 봤던 영수증이 향수를 구매한 영수증이었나 봅니다. 아, 여기서 이제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저한테 지은이의 연애담이라고 말했던 것이 모두 본인과 지은이, 아니 지훈이와의 연애담이었나 봅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 지은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지훈이라는 남성이었고 그 친구에게 향수를 선물해줬다? 그러고 나서 사귀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연자분한테 지 연애담을 얘기한 거예요? 사이코 아닌가요? 바람피는 상대와의 연애담을 현 여친한테? 얼마나 신나서 현 여친이 꾸며준 옷을 입고 데이트를 하고 그 후기까지 얘기를 해줍니까? 무슨 심리예요 이게? 소시오패스 같아요. 연애가 끝나고 나서 힘들었지만 좋은 연애를 했다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는데요. 저에겐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펑펑 쓰며 연애하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 괴롭고 그 상대가 남자라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합니다. 헤어지고 만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끝까지 부정했으면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털어놓은 걸 보니 이기적이란 생각도 들어요. 제 손으로 예쁘게 입혀주고 꾸며주고 그 남자와의 데이트에 보낸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사실이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괜찮았던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치고 어떻게 다시 걔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끔찍하고 마음 아픈 사연이에요. 지금은 황당해서 슬프지도 않아요. 이런 감정을 뭐라 해요? 당황? 황당? 개족같은 슬픔? 분노? 허무한 거죠. 애썼던 시간에 대한 허무함 아닐까요? 저도 제 방식대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인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속에는 진심도 있었을 거고요. 왜 그렇게 자기의 연애담을 사연자분한테 떠들었냐면 그냥 신난 거예요. 오랜만에 도파민에. 또 얼마나 그 사람들 자극적이야. 돈 좋아하고 과시 심하다 했죠. 그러니까 본인도 대출까지 받아서 그 사람과 허덕이는 연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도파민 속에 뛰어든 겁니다. 그 사람 지훈이 만난 이후부터 망가지고 있어요. 본인을 잡아주는 유일한 동아줄을 자기 손으로 놓아버린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사연자분을 엿먹이고 싶었을까요? 사연자분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증오당할 만한 대상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멍청해서예요. 허무함을 느끼고 계신 거 내가 도와준 배신이라서 더 괴로운 거죠.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별의 시간 동안 빠르게 괜찮아지지 않는 건 그만큼의 시간과 열정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여서야. 친구가 여소해준대요. 100명 만날 거예요. 괜찮아 보이네요.